네, 안녕하세요. 전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개국을 앞둔 한 방송 채널이 해외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빙자해서 몰래카메라를 촬영을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공고 자체도 가짜였고요. 또 면접 과정에서 양을 흉내내봐라, 양 울음소리를 내봐라라는 황당한 상황들을 요구를 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허탈감에 빠지게 만든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잡매거진, 오늘은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반기 공채 대비 직무별 면접 대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면접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들 저한테 하시는데요. 엊그저께도 제가 만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뵀던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하면서 네. 설레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를 꾸준히 봤다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만나 뵙기까지 무진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뿌듯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얘기와 그리고 면접에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처럼 여러분들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께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시고 방송에 임하시니까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리니까 되게 박선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MC님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날씨가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화창한 날씨인데 그런 날씨 좀 기운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기지개 한번 피시고 에너지 좀 많이 더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지금 한참 채용 중인 그 기출된 문제거든요. 며칠 네. 안 된 문제니까요. 네. 이 문제도 좀 많이 집중하셔가지고 요즘의 트렌드 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CDC의 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서윤 대표님, 일단 오늘 어떤 직무의 면접법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문과 친구들도 선호하지만 이공계 친구들이 또 선호하는 바로 금융권입니다. 이 금융권 안에서도 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은행들이 이 최종 면접을 진행 중이거나 1차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들이 갈수록 이런 인성뿐만 아니라 롤플레잉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조화적인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또 꿀팁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형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 중인지부터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채용 중인 기업들이 어떤 곳들이죠? 일단 DGB 대구은행, 그다음에 네. BNK 금융지주 해서 과거에 부산은행이랑 경남은행 이런 데 같은 지방은행은 채용이 이제 사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배출이 된 상태이고 그 외에 기업은행은 합숙 면접을 지난 수요일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우리은행은 지금 최종 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1차 면접 진행 중이고요. 국민은행은 발표가 이제 조만간에 나와가지고요. 최종 면접을 진행할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은 1차 면접을 곧 할 예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적성 발표가 며칠 전에 났거든요. 네. 네.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저희 방송을 반드시 보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의 전체적인 채용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네, 보통의 대기업들은 네.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 인적성 그리고 1차 면접, 최종 면접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은 이제 면접 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독특한 케이스이고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은 인적성 이후에 면접을 보는 이러한 대기업의 그런 일반적인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면접은 대부분의 이런 RP라고 해서 롤플레잉 이런 면접은 그 은행만의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T와 토론 그리고 인성을 보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은행의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학술 면접을 진행하는데
더빙을 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을 제시하고 조별로 주연과 조연, 효과음 등 역할 배분을 해서 조별의 그런 화합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뭐 몬스터 주식회사, 맨인블랙 등 재미있게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겠죠.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열린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자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그런 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상황극이라든가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은행의 실제 상품을 안내하는 세일즈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시간 안에 금융상식을 조원들이랑 해결한 스피드 게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IBK 챌린저라는 이름으로 조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아주 좀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면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 직무의 면접 대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동안 출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죠. 금리 불만으로 적금 해지하러 온 고객이 있다. 어떻게 응대하겠는가? 네. 자, 일단 이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죠. 네, 이제 상황 대응 역량을 좀 보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많은 질문인데요. 정말 어렵죠.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당황하면서 사과하기에 되게 급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회피하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하게 되는데요. 네. 많은 사과가 오히려 화를 돋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에 대한 관심사를 확인하고 있다. 예, 로열티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행을 자주 방문하고 특징들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요. 좀 은행을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상황 대응 역량을 보겠다는 거죠. 은행의 영업점은 고객이랑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면서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원칙과 예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 가치관, 원칙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지켜나가고 때로는 어떻게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의도를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주환 책임 컨설턴트님께서 네. 그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VOC 즉 고객의 그러한 클레임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가장 이런 서비스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들인데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이제 불만이 이제 왔을 때 사과를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객의 그런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좀 들어야 돼요. 일단은 듣고 나서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입 회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에 맞는 응대가 필요합니다. 모범 답안을 제가 한번 이제 좀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보겠는데요. 네, 고객님, 금리 때문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국내 경기 활성화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금리 상승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최저금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의 용도가 이자를 불리기 위함보다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금리에 따른 이자 액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입하셨던 시기보다 현재 금리가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놓으셨던 기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 등 복수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급여이체를 받고 있으신지는 않으신지요? 고객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고객과 소통을 해서 방법을 같이 이제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고객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이제 그때는 좀 누그러뜨리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실제 행원처럼
차분하게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면접 시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면접 시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면 100억 고객을 유치합니다. 아니면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죠? 진짜 어렵죠. 저는 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예. 제가 만약에 이제 준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네, 너무 악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사회를 살아간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역할이 다양하겠지 않습니까? 뭐 법률을 지켜야 할 시민, 그리고 또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은행원으로서의 그런 역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에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가치관을 체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만 단순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요. 자기 전체의 가치관을 조금 바라보시고 내가 자소서에 썼던 나의 이야기 그리고 금방 면접 중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의 가치관과 그다음 이 질문의 가치관, 이 질문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하시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당장에 이 질문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나는 급여를 받으니까 그래서 회사 눈치를 바라보고 무조건 저는 뭐 필요 없습니다. 저의 목숨 잃어도 괜찮으니까 뛰어가서 100억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오버하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은 딱 들으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의도가 세 가지구나. 그래서 좀 그걸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면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면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자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가치관과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보고 있는 거, 즉 인재상이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당장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잘 이야기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치관과 얼마나 맞는가 이쪽에 좀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대표님이시라면? 항상 이런 질문은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둘 다 중요한데 난 둘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이제 횡설수설하기 바쁠 거예요.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교통신호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임을 알고 항상 지키려고 전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원칙과 예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인권, 자유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우선되는 권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정당 방위 그리고 긴급 피난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당행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통신호 위반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를 살피고 사고가 나지 않게 확인 후에 고객에게 달려가겠습니다. 당행과의 거래는 저희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확신하고 고객과 당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좋겠죠? 네, 모범 답안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본인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거고요.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15년 된 고객과 100억의 자산가 어느 고객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역시나 멘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인데 의도가 뭘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네. 항상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15년 된 고객은 어떤 초점인가, 100억의 자산가는 어떤 초점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신뢰냐, 이익이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신뢰를 쌓고 이와 함께 이익을 창출해내는 곳이기 때문에 둘 중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에 대한 답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신뢰와 이익 측면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들어볼까요? 정말 기분 나쁘죠, 이 문제. 네, 너무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신뢰와 이익
그거 둘 다 중요하거든요. 은행이라는 곳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와 이익은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은행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부분들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정말 어려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거 보시면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15년간 쌓은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를 떠나서 새로운 고객도 신뢰를 드릴 수 있다면 또 다른 15년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지금 말씀하셔서 100억의 가치라는 부분을 지워버릴 것 같습니다. 그 100억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는 모습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5년간 거래를 했던 부분이 해주신 부분은 이미 당행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부족한 제가 우선시해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신규 고객은 저보다 베테랑인 선배에게 맡겨서 그 부분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VIP로 모시는 행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본인의 가치관을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치관은 신뢰가 중심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저는 100억이라는 것을 지우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 느낌으로 네. 요런 그러니까 이 답변의 어떤 결론을 똑같이 유도를 해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뉘앙스를 듭니다. 가지고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네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민머리 고객에게 빚을 팔아봐라. 빚, 머리 빚는 빚. 예,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상품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영업력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상황이 그런데 참 터무니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아니, 네. 대머리가 빚이 필요한가? 빚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든 네가 영업력을 발휘해서 해와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항상 있거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 고객이 원하는 순간, 그 순간에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영업력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대머리인데 빚을 팔아라. 상황이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빚은 어쨌든 팔아야 돼요.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런 적극성이라든가 설득력, 창의력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해서, 그 빚을 하면은 머리카락 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IQ가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무리수죠. 이게 예. 설득이 될까요? 예, 예. 설득이 안 되죠. 예.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도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 실제 은행권에 근무하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바로 답변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빚이라는 것은 단순히 빚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고객층은 일반인이 아닌 대머리로 그중에서도 가발로 넘어가야 하는 완전 민머리가 아닌 원형 탈모나 초중기 단계의 고객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층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능은 한 가지 흑채 겸용. 네, 외부 활동 시 흑채가 지워진다거나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빚을 빚는 것처럼 이제 이 빚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빚을 빚을 때 자동적으로 흑채가 나오고 고객님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우리 MC님이랑 저는 전혀 민머리랑은 상관은 없겠지만 저라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네. 관심이 가는데요. 왠지 이렇게 좀 어떤 쇼호스트 같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는 더 강하게 합니다. 약간 방송에서 조심스러운데요. 예, 예. 네. 충분히 우리 또 면접관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유의 질문들이 많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은행권 채용 면접에서 실제 출제됐던 질문들 살펴봤고요. 근래에 출제됐던 질문들 위주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이번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는 인성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유형이 나올 거예요. 장님에게 선글라스를 팔아봐라, 일본에게 이순신 장군을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할 건데요. 요즘에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저금리 기조인 거죠. 금리가 너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금리 불만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숙지하고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답변을 무조건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 논리 구조를 좀 가지고 가신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나올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만으로 저축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려고 하는 고객이 있다. 그런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 즉 안정성이라든지 편의성, 그리고 향후 대출 시 유리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객들에게 어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마음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금리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네. 좀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또 많이 뽑아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윤 대표님은 어떤 질문 또 예상되세요? 저는 일단 은행 가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은행을 가봐라. 필요해. 예.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들이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관찰하셔야 되는데 사실 은행에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런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직접 가셔서 뭐라도 음료를 드리면서 잠깐이라도 시간 내주시면 안 되냐고 저 정말 은행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어떠한 상황들이 많냐 이런 것도 조언을 좀 여러분들을 얻으셔서 이런 상황들을 좀 연구해보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은행에 이제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그 상품을 어떻게 좀 가입 좀 해달라. 이렇게 영업력 때문에 항상 힘들어해요. 저랑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 상황 안 좋았던 거 얘기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팁을 얻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땠는지 좀 말해달라. 너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부분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은행에 대한 상황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은행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런 노하우를 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상 질문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은행 직무의 면접 대비를 위한 꿀팁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표님께서 각각 하나씩의 꿀팁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먼저 박세윤 대표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업점에 방문을 해라.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들을 예상을 하는 데 있어 답변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대한 관심, 즉 은행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여서 영업점에 네. 방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쉽게 또 예상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 대출 상담의 서류를 받았는데 심사해보니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어서 대출이 불가한 고객이다.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서 영업점을 방문을 해라. 그리고 영업점 방문을 목적을 가지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보는 건데 그냥 가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이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질문들을 또 연구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관심도를 그냥 저 와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좀 연구를 해보고 가시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업점을 방문을 많이 한 우리 또 취업 준비생일수록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도 꿀팁 하나 주실까요? 네. 기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 질문 관련해서 한 개만 좀 더 팁을 드릴게요. 네.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시제금이 틀렸다, 1만 원이 틀렸다,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1만 원이니까 쉬우니까 별거 아니니까 제 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꼬리 질문이 붙겠죠.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10억이면. 말을 못하죠. 10억이면 제 돈을 넣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은행 평생 다녀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네 기준을 안 잡고 그냥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꼬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시제가 잘못된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중요한 가치관 중 정확도와 신속 그 둘 중에
기준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신속함만 내가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항상 신속 정확하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과 같이 해결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못 찾는다면은 가지금, 가수금 제도를 통해서 은행에 충분히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기준을 조금 정해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에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한다면은 진정성이 정말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과 예외, 은행원수로 가져야 되는 원칙들을 조금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면은 은행은 고객의 정보 보호, 그 다음에 고객의 재산 보호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했을 때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냈을까,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금융권 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한 네. 기준을 갖고 있어라. 취업 준비생들이 또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에게 끝으로 꿀팁을 들어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권 면접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